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완전 새로운 처음 리뷰하는 브랜드예요. 바쿤. 예, 바쿤이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바쿤에 대한 이야기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바쿤은 1970년대 설립이죠. 1970년대 나가이상이 설립한 그 브랜드고, 요즘 뭐 이렇게 막 유명 브랜드처럼 어떤 그룹 산하에 있고 뭐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도 철저히 인디펜던트, 독립적인 제조사로 활동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김표님도 바쿤은 좀 특별한 좀 애정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그러니까 오디오 평론 쪽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 바쿤 앰프를 접하면서 그 당시 이제 그 수입사 사장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어요. 한번 이제 평론을 한번 시작을 해보라고. 그 권유에 이제 좀 힘을 얻어서 첫 도전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도 저와 개인적으로 7511부터 시작을 해갖고 프리앰프,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이제 윗단계가 이제 5로 시작하는 시리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완전 풀세트를 제 당시 시청실에다 차려놓고서 DAC 프리앰프, 그 다음에 파워앰프까지.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바쿤만의 독특한 그 사운드 그 세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정수 같은 그런 세계를 되게 만끽했던, 그래서 아주 개인적으로 지금도 애정하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저도 이렇게 바쿤을 간간히 써보긴 했는데 요즘에 나온 NK4 라인업들 몇 가지 리뷰를 좀 하면서 좀 더 좀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예전에도 느낀 거지만 딱 들어오면은 깨끗하고 산뜻하다. 약간 정말 이게 구마모토 현에 되게 시골 같은데 이런데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 산속에서 맡을 수 있는 그런 맑은 공기 이런 게 좀 생각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때 이제 후쿠오카하고 구마모토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구마모토는 진짜 시골이에요. 이제 뭐 구마모토 성이 유명하지만 뭐 전차도 다니고 구마모토에서 이제 이런 바쿤 앰프가 나온다. 그리고 한동안 제가 한 1년 동안 구마모토 앰프를 쓴 적이 있어요. 그때 구마모토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 앞에다 이제 무슨 꽃그림 그린 어떤 인트앰프가 있었는데 그것도 참 재밌게 즐겁게 사용했던 기억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바쿤 사운드의 어떤 본질은 무엇일까? 오늘 한번 바쿤의 대표적인 모델 7511 MK4입니다. MK4까지 이어온 이 7511 앰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7511은 지금 MK4까지 나왔으면 이제 4번째 버전이라는 얘기잖아요. 7511이 보니까 바쿤 프로덕트의 어떤 역사의 시작을 알린 그 모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앰프에서 네거티브 피드백의 어떤 그 회로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 네거티브 피드백이 많은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것이 또 만들어내는 악영향 뭐 이런 것들, 음질적인 부분에서 그거를 없애는 회로를 만들어 가야겠다 해서 만든 게 사트리 회로죠. 그래서 그 회로를 가지고 7511 오리지널 버전을 만들어서 동경 오디오쇼 거기에 출품하면서 이제 바쿤이 역사가 시작됐다고 해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트랜지스터 증폭 소자를 이용을 하잖아요, 일반 앰프들이. 그런데 얘는 그 증폭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리니어리티가 떨어진다 그러는데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두 저항의 비율로 그러면 이 증폭 소자가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항만 정밀하게 조합을 하면은 R1과 R2를 조합을 하면은 정확한 증폭비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사트리 회로의 이제 어떤 그 모토 위대함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스카 7511 MK4잖아요. 정확한 모델명은. 그 스카가 사트리 서킷 레퍼러터리, 그러니까 앰플리파이어의 약자죠. 그러니까 사트리 회로를 이용한 앰프. 그 첫 번째 그 등장 모델이 원래는 7510이었어요. 그 다음에 7511 시작을 해갖고 뭐 7511K 버전도 나오고, 이거는 대한민국에 이제 특화된 버전도 나오고 버전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MK3,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MK4까지. 제가 예전에 이 사트리 칩 그 변화되는 것도 제가 직접 그림도 그려보고 이렇게 참 예쁘게 정리했던 기억이 지금 요번 리뷰 준비하면서 많이 좀 새록새록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511 MK4가 지금 하단에 이제 두 개 있는 이 모델입니다. 전면에 보면은 전면 아주 뭐 간단해요.
아주 심플한 디자인이고요. 중앙에 보면은 이 볼륨 노브가 있는데 이 볼륨 노브가 또 되게 귀엽습니다. 직접 보면은. 그렇죠. 예, 검은색 바탕에 색상이 아주 귀엽고 이게 돌리는 맛도 되게 있고 앞에 이제 헤드폰 출력단도 있습니다. 헤드폰 출력단 있고 뭐 토글로 이제 온오프 가능하고요. 그리고 뒤편에 이제 가면은 뒤편에 이게 사실 파워 앰프로 쓸 수도 있고 인티 앰프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입력단이 이제 두 개만 있습니다. 근데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일반적인 전압 입력, 예, 단자 규격은 RCA 규격이고요. 또 하나는 전류 입력. 예. 이게 사트리 링크예요. 사트리 링크라고 해가지고 단자 규격이 BNC죠, BNC. 그렇죠. 예, BNC 입력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사실 뭐 디지털 인터페이스나 뭐 이런 쪽에서 좀 사용을 하는데 두 가지 라인 입력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뒤쪽에 보면 이제 스피커 출력단 마련돼 있고요. 네, 그런 식이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MK4가 되면서 가장 두드러진 게 전류 입력단 BNC 단자를 마련한 거. 네네.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 볼륨 노브랑 비슷한 재질의 맞아요. 뒤에 또 이제 그 조그만 노브가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일반적으로 그냥 스테레오 파워 앰프로 쓸 수도 있고 맞아요. BTL로 해서 네. 또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대가 있어야 되겠죠. BTL 하면 그러니까 브리지드 트랜스포머리스 앰프잖아요. 그러니까 두 대를 그냥 일반 모노가 아니라 브리지로 연결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좀 출력도 높이고 네. 그렇죠. 이런 데 설계인데 얘는 MK4가 되면서 그걸 염두에 뒀다. 그렇죠. 그래서 간편하게 요거만 돌리고 그거 시키는 대로 스피커 케이블 단자 역할만 연결만 잘 하면은 15W에서 20W로 근데 그 이상의 어떤 즐거움 이런 걸 누릴 수가 있게 됐죠.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8옴 기준에서 채널당 15W 출력을 내는 파워 앰프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BTL 모노 브릿지 결속을 하면 정석대로 따지자면 15W의 4배가 나와야 정석인데 그렇죠. 60W가 나와야 정석인데 얘는 사실 15W에서 5W만 증강이 돼요. 그렇죠. 20W 예, 모노 브릿지로 하면 예, 출력 증강은 조금 약한 편입니다.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 그런 부분보다 얘는 아까 이제 초반에 얘기했듯이 사트리 회로라든가 독자적인 그런 회로들 이게 이제 강점이죠. 거기에서 사실 바쿤의 독보적인 그런 음색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트리 회로의 핵심, 청감상의 핵심은 정말 그 SMB하고 외율이 정말 낮다. 요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BTL로 했다고 그래갖고서 뭐 이제 보수적으로 뭐 한 50W, 40W 하면은 그만큼 외율도 올라가고 그렇죠. SMB도 떨어지기 때문에 사트리 IC의 정말 최대 매력이 떨어지는 거는 선택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정말 얌전하게 5W만 딱 올려갖고 20W로 한 게 정말 바쿤답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음색의 어떤 그 맑기, SMB, 디테일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출력 수치와 약간 트레이드 오프 그렇죠. 관계이기도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고 그렇죠. 사실 그 두 개가 모두 좋은 앰프는 뭐 억대급 그렇죠. 이런 앰프들이고요. 예, 재밌는 게 이게 파워면서 인티인데 앞에 보면은 볼륨이라고 써있지가 않고 게인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볼륨이라고 하면은 이제 출력 수치를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인은 입력 수치를 조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게인이라고 표기한 이유가 보니까 입력단과 출력단에 이제 그 저항을 넣어가지고 그 저항비로 증폭도를 조절하는 그런 설계를 했기 때문에 게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아까 처음에 이 사트리 회로는 앞에 오는 R1 저항과 그렇죠. 뒤에 오는 R2의 비율로 비율을 통해서 증폭도를 결정을 하는데 이 뒤에 오는 R2를 조절하는 게 이 어테뉴에이터이고 그렇기 때문에 게인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논리적으로 딱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뒤에 R2를 조절해서 전체 증폭비 즉 게인을 조절한다 이런 뜻이니까요. 사실 전압 증폭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핵심은 또 커런트 미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류 입력, 전류 출력이 되고 앞에 VI 즉 이제 볼티지 그다음에 이제 커런트 이제 변환 회로가 있고 다음에는 또 IB 변환 회로가 끝난 다음에 흔히 말하는 출력성이 오는 거거든요. 얘는 이제 N 채널 모스펫, P 채널 모스펫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 핵심은 전류 출력인 이 사트리 IC에 게인을 조절하는 어테뉴에이터를 다룸으로써
그 증폭 소자의 어떤 비선형성을 네. 없애버렸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진짜 어테뉴에이터 역할이 가장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도 지금 23스텝인가요? 네. 그 정말 좋은 그렇죠. 어테뉴에이터를 쓰고 예전에 저가 쓸 때만 해도 그게 이제 선택이었어요. 아, 예. 이게 좀 비싼 어테뉴에이터 아니면 예. 그냥 일반 포텐셔미터. 아,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무조건 이제 기본으로 장착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SNB를 최고의 어떤 과제로 해가지고 만든 앰프인 거는 확실하고, 근데 MK2, 뭐 MK3, MK4까지 이제 오면서 조금씩 이제 바뀌잖아요. 네. 좀 더 이제 회로가 진화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MK4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희빗기 IC가 이제 추가됐다는 점. 그 다음에 HB, FBC라는 또 모듈형 네. PC 보드, 조그만 보드들이 또 추가가 됐어요. 이 두 개가 아마도 MK4로 오면서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뚜껑을 열었을 때 전에 MK3 때 안 보이던 게 이제 이건데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히스토리를 쭉 한번 요번 리뷰 때문에 한번 쭉 봤더니 2018년 정도에 나가이 그 상이 이제 개발한 일종의 이제 IC 칩인데 예전에는 이거를 실장형으로 해서 이제 전부 다 해갖고 VI 변환 회로도 하고 IB 변환 회로도 이제 버퍼 회로를 설계를 했는데 그렇죠. 이 전에 제가 한 3번 정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이 나가이상을. 근데 좋은 부품을 선별해서 쓰는 건 자기는 반대한다 이거예요. 왜냐면 그러다 만약에 부품이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안정성에 이걸 이제 담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회로적으로 완벽해야지. 선별해서 부품 쓰는 거 자기는 반대한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말이 맞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IC화 되는 것도 그 나가이상의 어떤 철학, 이게 이제 투영이 된 결과인데, 요번에 이제 MK4가 되면서 사트리 IC는 이미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 채널당 하나씩. 보라색 약간 소형 보드가 있고. 이 정도만한 그렇죠. 길이에. 보라색. 예전에 EX 버전 때는 약간 황토색이었고, 그러다 이제 그 UL 버전이 되면서 이제 완전 보라색으로 됐고요. 이 앞단에 희비키 IC가 채널당 역시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일종의 전류 모드 증폭이 핵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에 들어오는 입력 전류를 바꿔주는 무슨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이 역할을 지금까지는 회로로 구성을 했었는데, 이제는 희빗기라는 칩을 통해서 정확히 구현을 한다. 그리고 얘는 전압이 들어왔든 전류가 들어왔든 무조건 출력은 전류를 하기 때문에 사트리 IC 입장에서는 회로를 확 줄인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로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부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결국 SMB가 높아지고 외율은 낮아지는 이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음질적으로 상당히 이득이 있는 그 칩이다. 이게 희비키 칩이 채널당 하나씩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뒷단에 좀 이따 말씀드릴 HB, FBC 또 일종의 칩이 채널당 2개씩 들어갔어요. 출력 임피던스를 스피커를 울릴 수 있도록 아주 대폭 낮게 해주는 그런, 그러니까 트랜스 임피던스 역할을 하는 IC 칩이 들어갔다. 근데 하이브리드가 들어갔잖아요. 이 HB, FBC는 하이브리드 페트 버퍼 서킷이잖아요. 왜 하이브리드가 들어갔냐면은 바이폴라하고 JPS를 같이 써서 그 칩을 구성했다 그래갖고 하이브리드가 붙은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트리 회로를 빠져나온 높은 출력의 그 임피던스를 낮춰주는 버퍼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쿤의 SCA 7511 MK4 테스트를 위해서 7511 MK4를 2대를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앰프로는 역시 바쿤의 7611 MK4. MK4가 요즘 최신 버전이에요. 최신 버전으로 모두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파워앰프는 당연히 BTL 모노브릿지 접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단에 이제 소스 기기는 평소에 저희가 사용하는 소모디오의 SMS200 울트라 렌더러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업스케일러로 코드 일렉트로닉스의 M스케일러, 그 다음에 DAC는 마이텍 맨해튼 2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스피커는 젤락의 BS312를 저희가 최근에 공수를 했습니다. 이거 요즘에 자주 듣고 있는데, 이 스피커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단 한 3곡 정도 녹음을 했어요. 일단 다양한 좀 장르로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곡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myth and a legend. A pretty face too hard to mention now. Needed little lady took a gamble in Mayhem. Had to place a bet before the horse came in. And all your love turned into passion. You turned into passion. And all your love. 네, 처음 들으신 곡은 사라 K의 곡입니다. 이 곡 저번에도 한번 저희가 녹음해서 틀어드렸었는데 저는 일단은 딱 들어보면은 전체적으로 소리가 아주 말끔하고 아주 기타 소리가 청명하면서 아주 정말 옹골차게 이렇게 들리는, 예, 그리고 이게 음상 같은 경우도 아주 선명하고요. 아주 무대가 뭐 이렇게 아주 크지는 않은데 이게 니어필드로 들으면 아주 소리가 단정하면서 깨끗하면서, 예, 산뜻한, 그렇죠. 예, 요런 게 딱 기타 소리, 억스틱 기타에서 바로 느껴지는 그런 특성들이에요. 맞아요. 네. 저는 이 청정수 이미지가 가시질 않는데, 네. 제가 몇 년 동안 이 바쿤 앰프를 접하지 못하면서 예. 이걸 완전 까먹고 있었어요. 이런 세계가 있다는 예. 거를. 그러니까 바쿤 유니버스를 좀. 그렇죠. 완전 그걸 까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도 아니고 진공관 소리도 아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7511 들었을 때 세상에 이런 일이었어요, 진짜. 예. 어떻게, 그리고 그 당시 화제가 됐던 거는 어떤 이 스피커 구동력, 네. 뭐 그때 이제 출력이 뭐 몇 와트밖에, 10와트인가 12와트 요거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도 큰 스피커를 울리는 걸로 화제를 모았는데,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그거보다는 소리결 있잖아요. 네. 그 지금 코나님 말씀 잘 하셨는데, 정말 산뜻하고 개운하고 깨끗한, 예. 결국 진짜 초정미 청정수 같은 예. 이런 게, 더군다나 이건 이제 BTL로 딱 하니까 어떤 그 펀치력도 좀 더 끌어올리면서도 네. 정말 맛있는 물, 예. 깨끗한 물, 맞습니다. 이걸 한 사발 들이키는. 네. 그래서 갈증이 싹 사라지는 네. 바로 이거였구나. 네. 이게 또 여성 보컬 곡에서 더 잘 드러난 것 같아요. 네. 오늘 바로 좀 생수 좀 주문해야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곡에서 이게 아무래도 출력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제어력이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역 쪽이 좀 강력한 곡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low, he got do I want, he want holy roll, he got head down to his knee, got to be our joker, he just too early, please. He wear those shoes shine, he got dog jump at dog, he got monkey finger, he shoot Coca-Cola, he say, I know you and you know me. One thing I can tell you is you got to be free. Come together right now. Hold on me. He got production, he got wars, got. 네, 두 번째 들으신 곡은 뮤지카 누다의 Come Together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뭐 비틀즈의 곡인데 완전히 재즈로 이제 재편곡 해가지고 녹음을 했는데요. 저는 이게 BTL로 오늘 구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BTL 구동하면 저역 쪽의 어떤 펀치력이라든가 양감도 늘어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예, 엘락의 이렇게 BS312가 드라이빙이 아주 쉬운 스피커, 아주 쉽지도 않고 아주 어렵지도 않지만 하여튼 이런 그 현대 성향의 이런 자그마한 북쉘프, 고해상도의 북쉘프 드라이빙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죠. 예, 이 출력 수치 15W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20와트가 됐죠. 그렇죠. 20와트가 예, 됐죠? 20W.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요 저음이 뭐 속된 말로 빵빵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다 미니 사이즈 조합이잖아요. 스피커도. 네.
그런데 이게 비결이 뭘까 하면 결국 출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후보는 결국 낮은 출력 임피던스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약간 오버랩 되는 게 저거였어요. 그 웨이버사의 W 슬림. 네네. 그 저음 펀치랑 약간 맥이 닿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출력은 20W지만은 그 어떤 낮은 출력 임피던스로 스피커를 예. 자지러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네. 이걸 좀 다시 한번 네.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앰프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역 쪽에서도 어떤 그런 제어가 잘 되는 느낌들이 그런 스피드의 영향 때문이 아닐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 상극기 예. 5 시리즈를 쓰면서 약간 좀 더 만족스러웠던 거는 그 늘어난 어떤 출력에 따른 예. 심리적인 위안이었지 청감상으로 확 좋아졌다 이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바쿤 앰프는 프리앰프도 그렇고 뭐 DAC도 그렇고 포노도 그렇고 파워 앰프도 그렇고 네. 헤드폰 앰프도 그렇고 정말 이 독보적인 소리 결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 소리결, 그리고 저희가 음장 뭐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좀 대편성 곡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어보신 곡은 임윤찬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광주시 양이 같이 연주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입니다. 이 곡 저희가 많이 들었죠. 그렇죠. 예, 출시된 이후에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집에서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사실 음장이 뭐 엄청 넓거나 막 깊이 이런 쪽이 깊거나 막 그런 부분들은 크게 부각은 안 돼요. 근데 확실히 김PD님도 말씀하셨듯이 음색 부분이 가장 좀 귀에 걸리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좀 뭐랄까 잔향이 좀 있어요. 잔향이 없고 막 냉정하고 이런 사운드 전혀 아닙니다. 온건하고 잔향도 있고. 근데 잔향이 많은 경우에 잘못하면 소리가 좀 엉키고 탁해지는 그렇죠. 영향이 있는데 얘는 잔향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온건하면서도 되게 단아한 맛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대편성곡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 피아노 할 때 피아노는 정말 만족스러운데 이 오케스트라하고 완전 풀로 다 할 때는 예. 확실히 어떤 출력의 부족함은 느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200, 300W였다면은 그 아랫돌이라고 그럴까? 거기가 예, 완전 예. 단단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해머처럼 막 다가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중량감. 그렇죠. 예. 얘는 사실 그거는 없어요. 예, 예. 하지만 그 풀 볼륨에서도 그 깨끗한 면 네. 그게 유지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뒤틀리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막 시끄러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간다는 게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특히 그런 부분들이 이게 SMB를 상당히 의식해서 만든 그런 앰프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은 물론 이제 프리앰프를 여기다 따로 붙이기도 했지만 낮은 볼륨에서의 어떤 디테일, 다이내믹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방에서 니어필드로 네. 이렇게 책상 위에서 듣기도 아주 좋은 작은 볼륨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완전 머리맡에 이제 하이엔드가 되는 거죠. 네, 사실 하이엔드 막 중량급 하이엔드 앰프들 중에
소음량에서 다이내믹스나 디테일 같은 게 좀 무너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10시 방향 이상은 올려야지 네. 좀 들을만한 앰프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밑에 볼륨 하면은 그냥 어떨 때는 채널 밸런스도 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죠? 맞아요. 그건 좀 심한 볼륨 새는 애들도 있고. 예. 네. 그런데 정말 이어필드로 저음량에서 특히 이제 SMB를 만끽할 네. 수 있는 네. 그런 앰프 조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박훈, 김편님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이렇게 좀 리뷰를 다시 또 하게 될 수 있어서 좀 아주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기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